치료비 걱정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마음이 좀 그런데요. 확진되기 전에 이제 의심이 되니까 뭐 초음파나 CT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레 얼굴에 누워레지죠. 네,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안 오세요? 더 이상 뭐 안 하기. 아유, 오셔야 되는데. 다행히 운 좋게 대장암 1기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되면은 거의 생존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리고 평균 암 생존율이 71%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은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치료 시기를 치료비 때문에 놓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우리 엄지 가족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암 치료비 줄이는 법. 95% 할인 혜택. 산정 특례를 챙겨라. 95% 할인? 아니, 암 치료비를 95%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산정특례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암이나 외 치매 같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암 진단을 받은 누구나 암과 관련된 치료 비용의 95%를 암 진단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암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는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산정 특례 혜택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병원에서 산전특례에 대한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사는 산전특례 신청서를 쓰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산전특례로 등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빨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31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요, 진단하면서 그때까지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할인을. 근데 30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신청일부터 되니까 30일 동안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이제 서류를 신청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늦추시다가 혜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류 되게 간단하잖아요. 진단 내자마자 빨리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재발이 되거나 잔존암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전이가 되면요, 또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산정 특례 혜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산정 특례 혜택. 합병증 치료비 지원. 합병증까지 돼요? 저는 치료비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병원에서 암의 합병증임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암 수술 이후에 병원을 옮기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암 산정 특례 대상자임을 병원에 밝히고 혹시나 이 증상이 암에 의한 합병증인지 여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사인만 받아서 신청을 해주시는데 아주 가끔 암을 처음에 의심이 돼서 검사한 병원과 암을 조직을 채취해서 확진이 된 병원이 좀 다를 경우에 많이 있죠. 시기를 놓치거나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원래 알아서 해주시는 병원이 많아서 그렇지 원래는 소비자가 챙겨야 됩니다. 그렇구나. 암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사실 한방 치료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다양한 치료 후의 후유증들이 너무나 극명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방 치료에서도 산정 특례를 적용을 받으셔서 급여 항목에서 일정 부분만 내시면은 치료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암에 한번 걸리면 일단 제일 큰 게 일을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어디까지 내가 벌어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희 아버지도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한 400씩 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4,800만 원. 거의 5천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보험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업하고 병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유 준비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죠. 치료를 못 하게 되는 네.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암보험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딱 들어야 되는 나이예요,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일단 약관을 봐도 모르겠고 맞아. 뭐 너무 특례 어려워. 뭐 이것저것 넣어야 된다.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니까 보험비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월급을 다 그냥 보험비에 쏟아야 되는 맞아. 저 같은 팔랑귀는 무슨 법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야? 저 같은 팔랑귀는 안 우리가 살면서 이 특식은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 이 특약만 나오면 머리가 막 특약. 하얘지고 네. 그래서 이 특약을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어디서 빼야 되는지 나중에는 이렇게 보다가 안 들어.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특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제가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해지더라도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 암 진단비를 설계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암 진단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 그렇죠. 보험료에 대한 남의 부담이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보험은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또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 특약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 후에 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암 병원비 줄이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임선규 보험 컨설턴트가 나와 계십니다. 함께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암 치료비 부담 줄이는 암보험 특약 첫 번째, 유사암 보험료 납입 지원. 뭔가요 이게? 유사암이라는 것은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갑상선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유방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난소암, 전립선암 등이 유사암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여성분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이 있어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의 대표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암의 1, 2위를 할 정도로 높은 발병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사암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을 여성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사암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이 있는데 우리가 유사암에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총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중에 50%를 절감해줘요. 네. 저같이 한번 이렇게 갑상선 암을 겪은 사람이 이제 유사암이라고 하는 자궁경부암이나 난소암 이런 거에 걸리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험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유사암에 들어가 있는 그 암의 항목들은 각각 보장입니다. 다른 암에 또 발병하더라도 각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보시고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암 치료비 부담 줄이는 암보험 특약 두 번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일단은 이제 항암제 발달이 된 게 이제 1세대가 옛날에 항암 치료. 네. 그 항암 치료하면은 그 암세포를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의 정상 세포도 좀 한 30%까지는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작용을 떠안았다 됐다면 2세대는 표적을 정해서 그 타겟팅해서 걔만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훨씬 적게 나온 2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표적 항암 치료 비율이 높으니까 이 약물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것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표적 항암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이렇게 적용되는 많잖아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방암에 발병을 했는데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만약에 우리가 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보장 금액으로 약 7천에서 1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월 보험료는 이게 나이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2,000원에서 약 한 3,000원 사이 정도면 이 특약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장받는 금액 대비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굉장히 낮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단 아직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실 때 내가 갱신 시점에 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시고 그때 이걸 유지 유무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그게 암별로 또 우리가 항목을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든 암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특약으로 걸 수 있는 건지요? 모든 암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약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 약물을 썼을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보호장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암 치료비 줄이는 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비법은 뭘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줄이는 법, 초기 암을 잡아라. 암은 이게 미리 발견하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수박이 있는데 수박 껍질에만 암세포가 침범이 됐고 우리 먹는 그 과육 부분에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껍질만 싹 없애도 되잖아요. 그 정도 상황인 연기암은 완치율이 99%나 되거든요. 그래서 암의 첫 번째 치료는 빨리 발견하는 거.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거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날라오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네, 지금 말씀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오케이. 오는 것 중에 기본 건강검진 항목 외에 내가 받고 싶은 게 꼭 있단 말이에요. CT든 그렇지. 초음파든 건강검진에서 추가하면 좋을 암 검진 항목을 5명의 엄지 선생님들이 하나씩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자, 먼저 서재걸 선생님부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거는 폐암 여부를 알 수 있는 저설량 흉부 CT입니다. 아따 어렵다. 그것도 저설량은 또 저설량. 뭐야? 아, 어려워. 방사선 양이 적다고 낮다고 저설량인데 아. 단순 엑스레이 검사는 1cm 이하 되는 그 혹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폐암을 발견하려면 우리나라는 6mm로 이제 정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봐야 되니까 CT 찍자. 근데 누가 찍냐? 원래 5대암 검진을 우리나라에서는 했었어요. 위, 대장, 간, 유방, 자궁 이렇게 했는데 2019년 7월부터 폐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6대암 검진이 됐거든요. 만 54세에서 74세 정도까지 해서 2년에 한 번씩 흡연을 하는 사람이 폐암 걸리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CT 검사예요. 문제는 54세부터 74세를 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30감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담배 핀 사람만 해당을 시켰어요. 흡연력을 갖고 있는.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고위험군이라고 둬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해서 그런데 CT를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는 비흡연자의 비율도 이 폐암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0에서 50% 되고 여성은 흡연 하나도 안 했는데 폐암 걸리는 사람이 87%거든요. 음식하면서. 네, 그래서 가정주부나 아니면 또 이 조리를 많이 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워낙 폐암은 그냥 생존율이 낮으니까 검사를 선택할 때 자기 돈을 좀 들여도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 기준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준석 선생님 추천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는 PSA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PSA 검사?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떤 검사예요? 이게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죠.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죠. 어? 해봤어? 아니, 원래 다 하는 거예요. 해봤지? 아니, 너도 했어. 나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했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게 놀라운 거예요. 네, 전립선 아니,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알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암 얘기할 때 여성암 많이 집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성암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생각보다 서구 영향권 같은 경우는 남성암 1위로 차지하고 있고 국내도 한 4위 정도 남성암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빈발할 수 있는 암인데 생각보다 1기 정도만 진단이 돼도 완출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 그러면 좀 꺼리고 뭔가 그렇죠.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2명 중에 한 분은 발견할 때 이미 3기 이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4기가 돼서 타 장기로 전이가 되는 순간 완출이 45% 미만으로 꾹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PSA는 10,000원 이내에서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 암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 주기로 그다음에 50대 이상이거나 PSA 수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체크해 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 암 검사는 보통 초음파나 아니면 CT로만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오늘 꼭 알아가야 되겠네. 우리 임성규 보험 컨설턴트도 추천하고 싶은 건강검진 항목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성비 굿 검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검사 한 가지로 우리 그 장기에 있는 간이라든가 담도, 담낭, 그다음에 신장, 비장, 췌장까지 검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장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검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의외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담낭암입니다. 이 검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사실은 그 복부 초음파는 진짜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저희 장인어른이 암담으로 돌아가셨어요. 복부 초음파 그때 딱 보고 발견이 돼가지고 하는 거라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황인철 선생님 어떤 검사 추천하십니까? 저는 골반 초음파 검사를 추천합니다. 골반 골반 초음파?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은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는 해줍니다. 근데 자궁 경부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궁 내막암이 있고 난소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이 월등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궁 내막암이 점점 증가를 해요.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그러니까 난소암 더욱더 중요한데요. 여성분들이 보통 완경 이후에는 난소암에 대한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난소암이 정말 무섭습니다. 난소암의 특징상 1기, 2기보단 발견할 땐 3, 4기가 많습니다. 3기 이후에 난소암은요, 생존율이 약 한 3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 산부인과에서 보는 골반 초음파는 판독 자체가 그 자리에서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 시간도 5분이 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고 내가 신경만 쓰면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고요. 사실 저는 완경 이후에는요, 내가 과거에 근종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좀 배탈이 자주 나는 편이어가지고 대장 건강에 좀 관심이 좀 많단 말이에요. 유산균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 네, 여기 대장 항문외과.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대장 항문외과 제대로 이성훈 만났네.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추천 검사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아 맨날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맨날 끝이야. 그냥 우리 국가암 검진에서요. 분변 자멸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대변 검사를 해줘요. 대변 검사. 네, 대변에서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서 양성, 피가 있다 하고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대변 검사, 분변 자멸 검사의 정확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 대장암 환자가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올 수 있는 확률, 네. 민감도를 조사했더니 50%밖에 안 돼요. 근데 뉴스에서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좀 맞나요? 엄청 많아졌죠. 네. 식습관 때문에. 조사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20대부터 49세 사이의 젊은 연령의 발생률 1위입니다. 세계 1위. 세계 1위예요. 와. 중요한 건 젊은 나이에 많아지고 있는데 50세부터 하자니 너무 늦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대장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장이 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20대라도 나이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장암은 대장암의 씨앗인 대장용종 중에 선종이라는 것을 제거를 하면 거의 80% 90%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예. 암 중에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암 치료비 줄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